네, 오늘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 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이 발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특사 대상자로 올라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거쳐서 내일 0시에 사면이 단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편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예상이 돼 있고 이 밖에 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지금 사면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변 없이 확정이 되겠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심사위에서 올린 그런 그 대상을 제외하거나 또는 사면심사위에서 올리지 아니한 대상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면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사면심사위의 그런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마지막 오늘까지 이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을 좀 대거 사면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인들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면이라는 게 보통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다라는 게 보통 명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은 두 가지 위치가 존재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위치가 존재하고요. 또 한편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위치가 존재하는데 이 사면이라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위치에서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상권분립 체제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야도 뛰어넘어야 되고 진보 보수도 뛰어넘어야 되고 네. 국민들의 정치적 통합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다만 이 사면하는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했던 것처럼 좋아 빨리 가 뭐 이런 것처럼 본인과 친소관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의 구 MB계 인물들이 많이 중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사면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은가 부정의하지 않은가라는 네. 저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가장 관심이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지금 자녀 형기가 15년, 벌금이 82억이 남았는데 모두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사면,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정적이랄까요, 혹은 상대 진영의 어떤 뭐 리더랄까요,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사실상 이 상대편의 대통령이 해왔던 게 전례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 반란 수괴 혐의로 형을 받고 수감돼서 형을 치르고 있던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형식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또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그 정부 하에서 지금 재판을 받았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그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면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을 그야말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외에도 계속 내려져가는 어떤 전통이 상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 사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사면을 했을 때 자신의 진영의 지지자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반대를 이쪽에서 함으로써 그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안타까운 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으면 굉장히 형식이 좋았다는 거죠. 상대편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진보 진영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갈등 해소를 위해서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미루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형식이고 그것이 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그 지지자들은 또 진보 진영에서는 더욱더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다. 그래서 더욱 좋았던 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으면 네. 참 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아무리 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 뭐 혐의라든지 또는 그 당시 어떤 그 BBK에 대한 부정, 뭐 끝까지 부정을 해서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사면하는 이유는 반란 수괴 혐의가 있어서 형을 받고 복역을 하던 우리 전두환 대통령까지 우리가 사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지금 대변인께서 계속 강조하시다시피 국민 통합과 갈등 조정이라는 측면,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혐의의 뭐 그 옳고 그름 또 뭐 벌금의 뭐 납부 여부를 떠나서 저는 대승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 통합,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떤 대승적인 결단이고 오히려 전 정부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뭐 일면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역지사지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지금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사면이 제대로 복권까지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비판을 덜 받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사면되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되었는데 저도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이 뇌물 관련 의혹도 있고 있지만은 본인과는 좀 다른 제3자지 않습니까? 네. 제3자인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또 본인의 일이고 이게 경제사범이에요. 속되게 표현하면 잡범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너무 시원하게 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면권을 남용한다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함이라는 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남았고 벌금이 82억이 남은 사람은 시원하게 사면해주고 형기 5개월 남은 사람은 사면해주면서 복권을 안 해준다. 너무 좀 치사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에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상대 진영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포용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 원수로서의 사면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왜 복권 없이 사면이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저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예. 좀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시원하게 그 사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첫 사면을 정봉주 전 의원만 꼭 집어서 한 명만 복권을 시켰거든요. 아니요, 한 명 더 했습니다. 누구? 홍사덕 전 의원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랬나요? 3명 됐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예. 홍사덕, 예. 이광재, 정봉주 3명입니다.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정봉주 전 의원 혼자만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반박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봉주 꼭 집어서 한 명만 정치적 사면을 했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말씀 이어서 하시죠. 네네. 그래서 물론 뭐 지난 날을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따지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서 이런 측면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형평을 맞춰서 이명박 대통령을 하면 누구를 할까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그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김경수 지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또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네. 사실상 그 드루킹의 킹크랩을 이용한 것을 같이 공범으로 했다. 이것은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문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쉽게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 네. 또 그 당시에 판결문을 보면 이건 굉장히 엄중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 선거야말로 공정하게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이 공정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거기에 개입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여론을 주도하게 만든 혐의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혐의다라는 것이 이제 판결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기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사면과 복권을 함께 해주는 것은 네. 국민적 감정이 좀 배치되지 않나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됐고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됐습니다.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 발표를 보시면서 뭘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어떤 네네. 부분 주목을 하셨습니까? 일단 정치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균형. 여야 균형, 뭐 또 진영 간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야권에서 계속 주장하듯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서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듯이 복권 없는 사면만 할까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뭐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야권에서 크게 어떤 불만을 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권 인사들도 꽤 많습니다. 신계륜 전 의원이라든지 전병헌 전 수석이라든지 또 강훈태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뭐 그 지금까지의 그 정치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뭐 역량으로 봤을 때 사실상 뭐 복권이 뭐 타당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떤 국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형기를 계속 하거나 혹은 형기를 마쳤을 때 복권이 안 된 뭐 사람들 조윤선이라든지 혹은 우병우 또 아직 김기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된 것이 눈에 또 띕니다. 예. 역시 뭐 또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몇 사람 더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어쨌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녀 형기를 감형을 하고 김경수 지사는 자녀 형기를 면제를 했다. 약간 또 차이를 둔 것도 네. 지금 귀에 들어왔어요. 예. 박진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발표 보셨어요? 발표 중에 이제 선거사범이 1,700명 가까이 사면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복권도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1,200명이네요. 1,274명이 선거사범이 사면금 이제 복권이 됐다고 했는데 김경수 지사도 선거사범이에요. 같은 선거사범인데 1,274명은 사면 복권이 되고 왜 김경수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국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 사면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구한말에 을사늑약제 최익현이라는 분이 항일지사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마도에 유배로 잡혀갔습니다. 음식을 끊고 돌아가시겠다고 했는데 일제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음식을 섭취하도록 강압적인 상황에 이르렀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이 사면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이제 정치인들은 사면하고 경제인들은 사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면은 원래 공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의 실수를 우선적으로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우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범이라는 것도 공적인 일을 한 거고요. 우병우 씨라든가 김기춘 씨 같은 분들도 국정농단이지만 공적인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일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교드렸습니다마는 이 김경수 지사는 정치범인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사범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말씀? 두 가지인데요. 저는 폭력적이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좀 적절한 어떤 비유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면이나 복권은 해당 당사자의 원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당 당사자들한테 물어보고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복권 주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원수로서 통치의 차원에서 그것은 당사자들의 어떤 그 편의를 봐주거나 당사자들한테 이익을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면 자체를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통합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 국민들과의 어떤 통치권자와의 소통의 과정이 첫 번째 우선이지 당사자들에게 의사를 묻고 나가겠느냐 안 나가겠느냐의 어떤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면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인 관련해서는 조금 그것도 역시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공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공적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선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물론 선거를 전체적으로 돕는 과정에서 뭐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이 통신 비밀과 관련된 업무 방해 이게 있거든요. 즉 네이버라는 그런 포털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어떤 행위 자체가 네이버라는 포털이 통상적으로 해오는 공정한 어떤 댓글 관리를 침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중형으로 다스려야 될 어떤 문제다라고 판결문에도 또다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뭐 선거와 관련된 공익적인 부분이냐, 공공적인 부분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제인과 관련해서는 왜 경제인을 사면하냐 하면 그들이 국가 경제에 또 헌신하고 또 공익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 일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게 만든다라는 것이 어떤 경제인들의 사면의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정말 이득이 가거나 국가에 헌신하는 일은 정치인보다 경제인이 훨씬 더 뭐 많은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좀 생각이 다르신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하게 됐는가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BTS 병역 의무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BTS가 올림픽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안 준 거예요. 근데 BTS가 올림픽 메달 딴 사람들보다 국위 선양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서 군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면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이게 굉장히 국가주의적 발상입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수용자도 인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만큼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통합적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인을 사면한다. 이것은 저는 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어쨌든 이 사면 28일 0시를 기해서 발효가 되고요.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복권 없이 사면이 되면 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거 없죠. 복권이 안 되는데 복권이 안 됐다는 것은 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공직 출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고요. 네.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살피는 정도의 역할 뭐 그 정도 위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네, 이종국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의미지 네. 그 이외에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이 필요성은 어떤 의미에서 있냐면 사실상 PK라는 지역, 영남이라는 지역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총선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총선 그림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영남권의 PK와 TK를 가를 수 있는 즉 PK에서 낙동강 벨트를 사수를 함으로써 PK에 어느 정도의 발언을 일으키고 그것이 중원, 충북과 강원에 영향을 미쳐서 수도권까지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의 마지막으로 그 강북이나 이런 어떤 전통적인 지역을 넘어서 강남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구도거든요. 그렇다면 PK를 어떻게 낙동강 사수에서 보다 더 확실한 어떤 그런 승리를 거머쥐느냐, 즉 PK의 차세대 리더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입니다. 물론 복권이 안 된 상황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뭐 말하거나 혹은 뭐 SNS 통해서 짤막하게라도 어떤 멘트를 하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라도 PK의 어떤 메시지 또는 예. 차세대의 어떤 방향성을 정립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충분히 저는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역할은 영향력이 있는 역할은 좀 할 거라 저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가능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면이요. 매번 좀 논란이 거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매 임기마다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영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저는 주시죠. 뭐 사면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적 보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원수로서 제왕적 권한입니다. 제왕적 권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견제한다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판단력입니다.
대통령의 판단력이고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번 사면은 저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보통 대통령이 임기 초에 사면하면 어떻게 하게 되면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원내대표들을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수집을 합니다. 또는 과거 영수회담을 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쪽지, 이번에 누구 사면합시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물미디어, 법률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치권의 뭐 미덕 같은 관행 같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이제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사면하는 것까지도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마구잡이로 해버렸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대통령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한 자체는 뭐 문제가 저는 없지만 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제약을 하려면 헌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헌법 74조에 대통령이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으로 굉장히 큰 일이 돼버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도 정치인과 경제인 이런 알려진 사람들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오늘도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을 집행된 분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 사면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런 분들과 관련돼서 1,000명 이상의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뜯어보면 사실상 그런 이 형을 면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 일상으로 복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딱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런 분들은 다시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일반인 사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면을 제한하거나 사면이 없애버린다면 그 일반인들에 대한 사면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 사면 발표 보고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